소장님,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는데 이럴 때는 복비 누가 내나요? 예, 질문은 심플하게 딱 한 줄인데 저 같은 중개사들은 순간 복잡해집니다. 전후 좌우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야 되기 때문인데요. 모든 케이스를 다 설명드리려면 진짜 최소 10분 이상은 통화를 해야 되는 건인데 이 상황을 여러분들께 친절히 설명드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제가 좀 편하려고 이 영상 보세요 하면서 링크 걸어준다는 마인드로 오늘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뿌리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갱신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비를 누가 내야 되는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계약 종료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먼저 임대차 갱신과 해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전세나 월세 만기가 다가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오늘은 헷갈리는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3가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사실 대부분의 분쟁은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말을 잘못 뱉거나 결정을 해버리면 사람은 그쪽으로 관성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또 돌이키기 힘들어지거나 또 이 때문에 어느 일방에게 필요 없는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갱신의 정석이라는 타이틀답게 오늘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딱 법과 사례만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잘 맺고 잘 종료하는 게 양쪽 모두의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분쟁이 되는 순간 이득을 보는 쪽은 없습니다. 정신건강을 지키는 게 물리적 건강의 근본입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들 보면 임대인에게 유리한 갱신, 임차인에게 유리한 갱신 이렇게 방어해라 이런 것처럼 막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고삐를 쥐고 흔드는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임대차는 말 그대로 적정한 수익을 받고 내 집을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적정 가격에 내 집 잘 써주면 고마운 임차인이자 복이고 원만하게 필요한 기간 동안 무탈하게 잘 살다가 나갈 수 있게 해주면 고마운 임대인이고 그 또한 복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쁘게 잘 쓸게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서 임대차 계약들 하셨잖아요. 모든 분들이 만날 때 웃으셨으면 헤어질 때도 기분 좋게 잘 매듭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쟁 방지의 최선은 바로 잘 알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계약 갱신에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묵시적 갱신. 둘째, 세입자가 당당히 요구하는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셋째, 서로 협의해서 다시 쓰는 합의 갱신입니다. 각각의 유불리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럼 어떤 게 나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각자 상황에 맞게 내용을 잘 파악해서 그냥 자기 사정에 맞게 권리 행사를 하면 그만입니다. 자, 먼저 묵시적 갱신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만기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은 2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혹시 임대인 여러분, 만약 묵시적 갱신을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면 나는 입주 계획이 있어, 애가 좀 크면 들어갈 거야, 나는 매도 계획이 있어, 혹은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등등 변수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잊지 마시고 만료를 4개월 정도 남겨놓고 이중으로 휴대폰 알람 설정 해놓으세요. 참고로 협의기간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그냥 묵시적 갱신에 돌입했다고 보니까 잘 챙기시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잊고 사셔도 됩니다. 그게 마음 편해요. 아니야,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 예, 그럼 알람 해놓으시면 돼요. 자, 이것만 보면 마치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에게 엄청 유리한 듯 보입니다. 사실 일부 그렇기도 해요. 임대료 동결에 묵시적 갱신이 끝나고도 나중에 1회에 하나요 보장되는 계약 갱신 요구권도 쓸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죠. 최초 2년 하고 묵시적 갱신을 또 2년을 하고 계약 갱신 요구권도 하나 남았으니까 그것도 쓰면은 나는 6년을 살 수 있어. 예, 하지만 임대인은 또 방패가 하나 있습니다. 저 입주하는데요. 그러면 끝이죠.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사실 해지권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에게 엄청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옵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도 임차인이 편한 건 맞습니다. 그냥 첫 번째 계약기간 채우고 이 묵시적 갱신이라면 2년씩 자동 연장되고 내가 살고 싶을 때까지 살고 저 나가요 하면 또 3개월 안에 나갈 수 있잖아요. 이거를 임대인이 불리하다 꼭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나는 다른 지역에 터잡아 살기 때문에 절대 집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크게 시세 변동도 없다.
그럼 임대인도 묵시적 갱신이 편하죠. 하지만 집을 매도하거나 입주 계획이 있거나 하는 등의 임차인을 퇴거시켜야 될 가능성이 있다. 중단기 내에. 그럼 묵시적 갱신은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런 문의가 있으면 항상 처음 묻는 게 입주 계획 있으세요? 아니면 매도 계획 있으세요? 이거예요. 변수가 있거나 예상된다면 묵시적 갱신은 배제하시는 게 좋죠. 이따가 갱신 방법에 대한 설명 모두 끝나고 사례 정리해드릴 테니까 묵시적 갱신을 했다고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하며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에게 불리하다는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보증금 기회가 상실됐다? 시세가 비슷하다면 사실 무의미하고요. 시세가 많이 높아졌다면 묵시적 갱신 배제하시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게 해서 5% 인상해달라고 하시면 되죠.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 요구든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게 임대차 보호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언제든지 해지권을 갖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도 마찬가지죠. 2년 계약을 다 채웠다면 이후에는 임대인이 낼 생각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서로 아다리가 잘 맞아서 복비 지출 없이 오래 살았다면 그냥 서로 윈윈하는 거지 그것도 임대인에게 뭐 크게 불리하다 단정 지을 수 없겠죠. 네, 다음은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흔히 2+2 법이라고 하죠. 세입자가 딱 한 번 쓸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묶어둘 수 있고 집주인이 실입주 계획이 없다면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임대인이 입주한다고 하면 방어할 수 없죠. 억울할 거 없습니다. 살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거 계속 생각해봐야 나만 손해죠. 그냥 오래 살고 싶었는데 운이 좀 없었다. 빨리 잊고 이사하시는 게 나와 내 가족에게 이롭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입주 계획이 없는 집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죠. 단 마음에 드는 집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또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의 유불리를 굳이 따지면 세입자는 2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서 유리하다. 중요한 건 계약갱신 요구권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나간다고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5%라도 올릴 수 있으니까 묵시적 갱신보단 낫죠. 다만 이것도 시세가 현재 보증금보다 높다는 전제 하에 그렇고 집주인이 입주한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거절이 불가하고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갑자기 나가겠다면 빼줘야 돼요. 이때 마찬가지로 3개월 룰이 적용됩니다. 그때엔 임대인은 복비 부담에서 세를 다시 놔야 되는 거죠. 자, 다음 합의갱신입니다. 즉 재계약이죠. 갱신과 합의갱신을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조건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합의에 의해 새로 계약서를 쓰는 거죠. 이때는 5%를 적용받지 않고 시세대로 보증금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 세입자분들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합의갱신으로 계약을 하면 중도 해지권이 사라집니다. 중간에 저 언제 나갈 거예요? 3개월 안에 빼주세요. 이게 안 돼요. 신규처럼 2년 기간을 꼭 채우셔야 됩니다. 중간에 나가려면 다음 세입자 맞춰놓고 복비까지 낼 수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된다는 의미는 처음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요건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드물긴 한 케이스입니다만은 가끔 임대인 중에 아니 그냥 합의로 재계약하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간에 임차인이 중도 해지하고 나가는 것과 복비 부담을 좀 방어하려고 그러시는 건데 임차인이 또 오래 살 예정이고 이사 계획이 전혀 없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살다 보면 모르는 거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임대인이 첫 번째 갱신 타이밍에 합의갱신을 요구하면 계약갱신 요구권 쓰겠다고 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나빼더라면은 그냥 수용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밑줄 쫙.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셔야 되는 게 합의갱신을 해도 계약갱신 청구권 아직 안 썼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딱 1회 보장이 되는데 그것은 묵시적 갱신이든 합의갱신이든 다른 방법으로 갱신을 하면은 계속 청구권 하나는 남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또 입주로 방어는 할 수 있다는 거. 한눈에 비교해 볼까요? 임대료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동결. 하지만 이건 수동적인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선택한 동결이라고 간주해야겠죠. 증액하고 싶으면 계약갱신 협의를 할 테니까요. 계약갱신 요구 시에는 5% 제한, 합의갱신은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종전계약과 동일하게 2년 연장 간주되고 만약 여기서 실제 계약을 3년을 했다. 그럼 3년 인정됩니다. 계약을 2년씩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합의갱신의 경우는 합의한 기간만큼 인정이 됩니다. 임차 해지권은 저 나갈 테니까 3개월 안에 빼주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요구 모두 가능하고 합의갱신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은 임대 맞추고 나가셔야 돼요. 복비도 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묵시적 갱신을 써도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묵시적 갱신을 마구 써도 계약 갱신 요구권은 계속 1회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또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1회 남아 있는 게 찝찝하다. 그러면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하시고 권리를 사용하시게 하면 되죠. 계약 갱신 요구 시에는 그 1회가 소진됩니다. 합의 갱신 시에도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을 이미 했다면 특약에 따르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계약 갱신의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게 꼭 나한테 무조건 유리하고는 없습니다.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 나는 매 갱신 시마다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고 싶다. 그럼 묵시적 갱신 안 하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계약 만료 4개월 전에 알람 설정해 놓으세요. 제 채널도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차인께 갱신 여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시세 변동이 없고 임대인의 입주 계획이 없는 것들도 전국에 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 2년마다 묻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혹시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갱신 요구로 갱신했어야 되는데 묵시적 갱신이 돼버렸다. 마치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 소진하게 하는 게 임대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불리한 선택을 했다고 착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 또 타이밍 잡아서 저 들어갈게요 하시면 되니까. 임차인이 최초 2년 계약을 채웠다면 현실적으로 꼭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어요. 첫째,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둘째,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내엔 빼줘야 된다. 셋째, 이미 계약 기간을 채웠으니 이제부터 복비는 내 몫이다. 임차인이 연장해서 계속 살면 그만큼 복비는 세이브가 될 뿐이다. 쉽죠? 그걸 임차인에게, 임대인에게 서로 복비를 부담하게 해야지 나는 손해 안 봐야지 하다가 분쟁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갱신 시에 16개월처럼 2년을 채우기 어렵거나 30개월처럼 2년을 초과하는 임대 기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있는 세종시의 경우에는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집주인들도 꽤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입주일을 꼭 2년으로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겪는 일입니다만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갱신을 합의 갱신으로 하고 계약 갱신 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자 라는 특약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아직 행사하지 않은 1회의 법정 형성권입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은 강행 규정이에요. 이 법을 어겨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특약은 모두 무효입니다. 즉 이런 특약도 임차인에게 주어진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유일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게 뭐다? 입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6개월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마무리하는 게 유일한 수단이고 여기서 협의도 임차인이 6개월 먼저 빼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불리할 게 없고 임대인이 기간을 땡겨야 되는 입장이면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합의를 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30개월처럼 2년보다 긴 기간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일단 사용하고 짧은 기간을 연장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은 계약서를 꼭 남겨놓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자주 묻는 질문 중에 갱신 시에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되나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은 서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는데 계약서가 존재할 리 없고요. 계약 갱신 시에는 보증금 증액 여부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카톡, 전화 녹취도 상관없어요. 증빙으로도 충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있어야 오늘 밤 꿀잠 잘 것 같다. 라이프 부동산에 연락하세요. 그 외에 전세자금 대출 받았다. 종류가 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금융기관에서 계약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합의갱신 시에는 그냥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꼭 임대차 신고하셔야 됩니다. 과태료 맞아요. 단 전화번호 변경 등과 같은 주요사항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내용에는 없는데 만약 상생임대 이슈가 있다. 그럼 그냥 임차인에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상생임대 관련된 내용은 제 채널에 상생임대 뽀개기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또 여쭤보시는 내용이 이게 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명시적 표현이 있어야만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겠다, 임대인 입장에서 1회 권리를 소진하겠다, 그러면 명시적 표현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해석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이를테면은 임차인이 저희 계속 거주하려고 하는데요,
했을 때 임대인이 어차피 뭐 법적으로 보장받는 건데 뭐 그렇게 하시죠. 이건 쓴 걸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인정을 했잖아요, 상황을. 근데 임차인이 이런 요구에 계속 사세요. 이거는 해석을 요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계약 갱신을 사용한 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시적 표현이 어느 일방이 꼭 필요하다. 그럼 무조건 하십시오. 서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그냥 뭐 같은 조건으로 합의갱신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건 다툼이 생겼을 때 사실 얘기고 상식 선상 안에서 서로 좀 소통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사실 대부분의 임대차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장기 거주하고 싶으면 계약갱신 요구를 차선으로 미루고 묵시적 갱신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차라리 그냥 오픈을 해서 저희 이쪽에 오래 거주할 예정인데 시세 말씀하시면 맞춰는 볼 테니까 있는 동안 오래 잘 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 아마 특별한 상황 아니면은 대부분 맞춰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니까요. 그 밖에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요약.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알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알고 대응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에 맞는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부동산 TV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